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많이 났었는데 오늘도 아침 장부터 좀 흔들림이 좀 계속되다가 일단은 반등세가 좀 나오는 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주상전화를 또 진행할 텐데요. 오늘 아침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서는 일단 뭐 다른 얘기보다도 일단 시장 얘기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하방경지 오늘은 나와주는 것을 여러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어제 분명히 개인분들께서 코스닥을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 부분은 분명히 부담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요, 일단 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긴 했지만, 뭐 이렇게 뭐 3%, 4%, 5% 이렇게 급락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상승폭에서 어느 정도 1%권역 내에서 흔들릴 수 있는 폭에서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뉴스 때문에 우려를 섞여서 크게 폭락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정상적인 조정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차트가, 자, 일봉으로 놓고 봐야 보이겠죠? 자, 이제 키움을 증권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의 상승폭이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그동안에서 음봉이 나왔던 부분과 좀 틀리게, 일단 단기 조정권역으로 어제서부터,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일단은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조정권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에서 상승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조정은 조정 비율을 내서 중심권역 이상,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서는 일단은 17,500선 정도까지는 일단 노멀하게 조정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인 17,100, 200 정도 라인까지 내려와도요.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할 이유는 해외 시장 때문에 뭐 급락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니까요. 단순히 그냥 급등에 따른 단순 조정이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뭐 해외 시장 조정받더라 너무 급락 뭐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미국 시장이 단기 조정권을 살짝 들어갔다 그러면 자, 상해 종합지수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3,750선으로 달려가고 있고 오늘 이제 아직 개장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개장하게 되면 이제 3,900에서 4,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권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중국 시장은 올라가고 일본 시장도 올라가는 권역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해외 시장이 모두 다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끌어당기면서 밑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어제 많이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도 하방 경직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하방 경직이 안 그래도 좀 전에서 이제 코스피 200, 이제 선물지수로 보게 되면 되는데, 코스피 200 지수하고, 그 다음에 선물지수가 비슷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코스피 종합지수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5분 차트로 보게 되면 아래 저점을 일단 2000선을 찍고 일단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어제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도 지금 650선을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가 241선. 그러니까 이전에도 241선을 찍으면서 움직였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미니 투자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131억 정도를 코스닥을 매수를 해주면서 역시 하방 경제의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분들이 얼마를 샀다고요? 1,000억 원 이상을 매수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상승세로 강력하게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박스권 매매 대응 아시죠? 저점에서 싸게 사고 올라갈 때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러니까 팔면 또다시 내려옵니다. 뭐 좀 이따 이제 종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카프로 같은 경우가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팔면은 다시 내려오는, 지금 이제 내려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고점을 한번 주게 되면 너무 목표치를 아주 크게 열지 말고요. 단기적으로 살짝 좀 내려서 단기적으로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그런 박스권 매매 대응을 당분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시장의 급락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컴투스가 일단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23억, 전년 대비 이제 7.9% 올라갔는데, 자, 매출액은 1,148억 원, 그리고 3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18억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한 22.3%가 좀 내려가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비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 손실이 나왔네요.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8억 원 정도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정도 하락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41% 정도 하락이 돼 있는 57억 원 정도로 공시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컴투스. 자, 컴투스부터, 자, 주식 차트가 여기 있네요. 자, 컴투스. 자, 일봉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15일까지, 14일이죠. 이제 14일까지 모든 이제 실적들이 다 발표가 하나 나올 텐데,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악재는 일단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보유량인데요. 그동안에서 계속적으로 밑바닥에 사 들어왔고 이제 악재에 의해서 한번 흔들렸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개인분들이 겁을 내서 아마 팔았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악재는 나왔지만 그게 이제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닥을 여기를 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이제 실적 대비, 전년 대비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이거를 뭐 매도하거나 뭐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컴투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넘어가고요. 자, 게임빌은 자, 게임비 같은 이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제 요걸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 일단, 그동안에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빠졌다라고, 미리 매를 맞았다 그러죠. 예, 미리 매를 맞았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먼저 다 빠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악재가 이제 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고 조정받는 이제 매매 패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세팅을 잠시 하고 갈게요. 수치를 지우고요. 여기에서 굵기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편하죠. 자, 그러니까 올라가고 조정받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적자 전환의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손절하지 마시고요. 혹시 갖고 있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옆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0만 원까지 정도는 뭐 반등세 나올 것 같고 그 이상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잘 보시면서 뉴스를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직 수급 부분에서는 일단 뭐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수급을 종목별 투자, 바로 나와 있네요. 자, 수급은 뭐 특별하게 여기 위에 보이면 지금 누적적으로 크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없죠. 근데 좀 전에 봤었던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고,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조이맥스인가요? 게임빌이네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악재에 의해서 일단 바닥을 한번 치는 모습. 하지만 수급 부분들은 특별하게 들어온 부분은 없으니까 수급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참여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계신 종목,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전화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3에 2611 그리고 12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실시간 무료 문자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013-3366-0110번 아마 하단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해 주시면은 많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98님, 매도해도 될까요? LG생활건강. 자, 차트를 열고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LG생활건강. 자, 매수 가격이 85만 7천원. 자, 차트를 볼 때서는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자, LG생활건강이요.
자, 먼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길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LG생활건강은 굉장히 강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강하다라는 얘기를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최근에서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 추세가 일단 여기서 만들어진 추세는 이 추세입니다. 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단기신지 장기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85만 7천 원이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자, 이 밑에서 이만큼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거의 95만 원이죠. 95만 원. 그러니까 400% 정도. 여기를 바닥으로 찍더라도, 여기를 20만 원 바닥을 찍더라도 여기로 가면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배당량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요 위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까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비싸다는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하단선 있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상관이 없이 괜찮으시니까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85만 2천 원이요? 네, 85만 7천 원. 근데 요 정도시니까, 그래도 최고점은 아니시네요. 일단은 차트가 60 이상 위에 있고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건 보유는 가능하신데 손절선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때에서 여기에서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한번 싸게, 한번 고점을 줄 때에서 한번 팔고 싸게 다시 한번 잡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매매로서 만약에 접근하신다 그러면요, 고점에서 한번 팔고 마찬가지고 또 똑같이 매매네요. 그러니까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한번 고점 부분에서는요, 매수 가격을 한번 팔고 싸질 때 다시 한번 사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유는 정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시는데 괜찮지만 일단 박스권, 시장도 박스권에 놓여 있죠. 아까 코스피 시장을 좀 짚어드리지 않았는데 코스피 시장도 단기 조정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올라올 때 한번 팔고 싸게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자, 미래나노텍. 자, 어제 시장이 빠지면서 쭉 빠졌는데요. 자,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4654님. 자, 추가 매수는, 자, 오늘 일단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일단 하방 경직을 보여줄 겁니다. 추가 매수요. 일단 매수 가격이 6,250원이신데, 일단은 매수하신 자리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추세가 깨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이때서부터 올라갔던 이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박스권이죠. 상승 추세대를 요 자리에서 깼습니다. 깨면서 중심만큼 빠지면서 이쪽까지 내려온 건데, 그리고 이 저점을 깨면서 중심만큼 내려온 건데, 그리고 올라갈 때에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상승 추세대, 이 강력했었던 상승 추세 깨었던 이 저항 자리로 오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저항으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라고요? 6,250원이시죠. 그럼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6,250원이라는 얘기는 단타로 여기서 올라갔을 때에서 요 저항 자리에서 한번 파시기 위해서 샀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서 요 저항 자리에서 저항 자리인지 모르고 사셨다면 다음부터는 요 저항 자리에서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거는 가르쳐드렸으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신 겸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요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일단 시장이 바닥을 한번 쳐야 돼요. 근데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비중 자체가 30%시면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시네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한 10%권역 내에서는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뭐 30%까지 다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어쨌든 추가 매수는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 수급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급도 기관들이 그동안 누적적으로 계속 사 들어와 있었던 부분들하고 자 그리고 차트를 다시 요거를 내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이는 이게 기관 매수 보유 수량인데 기관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거나
뭐 급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또 가져가시면 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추가 매수는 5,000원서부터 5,500원 지금 정도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 추가 매수했던 물량은 6,500원 정도에서 6,2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매수 가격 근처시죠.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추가 매수했던 부분을 한번 파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 대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자, 8095님, 자, 전화 연결인가 본데요.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현대건설 들고 계시다고요? 자, 어떤 네. 질문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더 빠질 낀가. 또 추가 매수 해야 될까 싶어요. 아, 추가 매수를 노려보고 있고 어느 정도 빠지는지를 일단 걱정을 하신다. 네. 자, 지금 매수 가격이 37,500원이세요. 네. 최근에 사셨나봐요. 네. 한 2달 됐나? 아, 2달. 아, 2달 되셨어요? 그럼 2달이면은 요 정도에서 사셨구나. 네. 그쵸. 2달이면, 이때 사셨구나. 그래도 올라갈 때 사셨네. 여기 사셨다는 얘기죠? 9월 달에. 네. 네. 10월달. 일단 9월달, 10월달 사셨으면 못 사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잘 사셨어요. 그때 당신은. 왜냐면, 일단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고 올라가고 이중바닥형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신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한번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신 자 만약에 여기 사셨다 그러면은 사실 잘 사신 건 아니세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서 사셨다 그러면 올라가는 중에서 샀기 때문에 못 사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잘 샀는데 불구하고 왜 빠질까? 왜 깨질까? 이게 이제 속상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대건설도 빠지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현대건설도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를 길게 쭉 보시면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이제 전저점을 좀 지지를 하면서 반등세를 다시 4만원에서 45,000원까지는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 보게 되면 여기 외국인들 매수세 보이세요, 여기? 네. 네,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손실 나려고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종목이 충분히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 때문에 잠깐 조정받는 거라 그러면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면 현대건설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도 높지 않고 그리고 종목도 지금 수급이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요. 매수 가격 이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데 일단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해드릴 거예요. 시장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권역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를 얘기하면 그때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자, 마찬가지 전화 연결인가요? 문자인가요? 자, 마크로젠. 자, 1718님, 매도해도 될까요? 자, 마크로젠. 자, 36,400원에 10%시면은, 사실 요 분은 이제 전화 연결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문자로 주셨어요. 36,400원. 자, 요쪽에 사셨다가 마찬가지. 자,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서 이제 어떤 종목으로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에서 이 저항 라인에서 걸리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걸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지지 자리, 그거를 1개월, 3일, 4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 놓은 추세전 자리가 아니고요. 딱 보시면은 작년도 12월 달서부터 혹은 올해 초 1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거의 6개월 이상의 장기 추세를 만들어 놓고 강력한 지지선으로 이렇게 추세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를 여기서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집니까? 고점 대비 중심포까지,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지고 반등세를 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리 깨졌던 요 자리에서는 강력한 저항선을 걸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에서 걸리고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지금 이제
네, 36,000원에서 사셨던 이제 시청자분께서 만약 이 상황을 알으셨다면 아마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을 한번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몰랐다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매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4만원권역에서 한번 끊었다가 차후 상황에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일단 시장 자체가 박스권 영역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박스권 영역에 있으니까 단가를 좀 더 낮추게 들어가서 시장이 상승으로 돌 때까지 만약 시장이 지금 단기 상승권역에 놓여있다 그러면요. 보유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45,000원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추세선으로 계속 보게 되면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계속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단기 조정권역에 있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윗방향으로 날아간다 생각하지 말고 박스권으로. 그래서 4만 원에서는 한번 팔고, 그러니까 4만 원에서 4만 2천 원에서 한번 팔고 다시 싸게 내려오는 뭐 3만 5천 원짜리라든지 이런 자리로 내려올 때에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 대응으로 일단은 최근 그러니까 앞으로 근래 한 2주 정도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 안전하시고 괜찮다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박스권 매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임주 NC소프트입니다. 자, 6878님께서 문의하신 NC소프트. 자, NC소프트는 주챔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 종목은 이제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면요. 11월 4일이었어요. 11월 4일 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왜 급등세가 나왔을까? 역시 뉴스보다 뭐가 우선이다? 예, 수급이 우선이다. 자, 도대체 수급이 어떻길래? 자, 수급을 그럼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왼쪽 위에 보고 있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이 외국인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악재가 나왔으니까 개인분들은 위험해서 던졌는데, 주가는 급등세가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자기 돈 깨지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분한테 이제 종목을 상담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래서 NC소프트는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고점 부분에서 조정폭이 중간값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굉장히 강한 차트입니다. 오히려 지금 382 정도 조정, 그러니까 3분의 1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분 차트로 한번 돌아갈게요. 분 차트로 30분 차트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인데요. 저점 대비 고점을 이렇게 쭉 그으면 요 자리가 382 자리입니다. 382 자리가 뭐냐면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정폭이 382냐 중심이냐 618이냐를 갖고 얘기할 때 382 이상에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한 매매 패턴으로 붙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중심 이상에서도 움직일 때에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상으로 움직일 때에서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할 때에서는 고점의 이중바닥형이냐 저점의 이중바닥형 놓고 얘기할 때 둘 다 이중바닥형 매수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고점의 이중바닥형에 있는 종목들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의 이중바닥형을 구분할 때에서 뭘 가지고 기준하느냐? 중심 이상에서 조정받고 움직일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382 자리가 20만 3천 원짜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패턴인 거고, 요 종목은 계속적으로 고점 놀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요, 20만 원이죠. 19만 9천 원 돼 있는데 20만 원권역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입니다. 아마 그 자리를 쉽사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 내주게 되면 눈치 빠른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까지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권역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일 때에서는 일단 22만 원서부터 단기 저항권인데 23만 원에서 24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자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분차트로 보면 N자 목표치 나오는데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20만 원권으로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못 가도 23만 원권역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24만 원권역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만 5천 원 매수하신 분 일단은 괜찮다. 네,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컴즈 매도해도 될까요? 자, 7868님 전화 연결이시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지금 효성에, 네. 조성래 회장님 구속건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좀 가져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갤럭시 아컴즈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페이나 인터넷 은행이나 이제 그쪽 관련주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쪽 관련 테마주 쪽으로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페이 쪽으로 이제 다른 쪽도 최근에서 이제 바른전자 같은 종목도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었고, 이전에서는 이제 한국정보인지나 이런 쪽이 움직일 때 사실은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좀 그런 종목인데 조금 이제 소외를 받아서 좀 속상하시죠?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사신 보유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되세요? 아니면 최근에 사셨나요, 이거? 아니요, 한 2달 됐을 거예요. 2달. 네. 2달이면은 9월 달 정도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단 계속적으로 박스권 영역에서 굉장히 차트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뭔가에 이제 매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물량을 아직 정리를 못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라는 부분에서 아직 저도 그렇게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건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점 부분이 5,6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5,000원 좀 너무 큰데, 그래도 지금 이제 저점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TV로 보시고 계신데 여기 저점 부분들 일단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5,500원 정도는 지켜주면서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중간 가격까지는 이제 노멀하게 한 번씩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 크게 움직이면 이제 9,000원 정도시거든요. 매수하시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세요. 수익권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8,000원대에서 안 물리셨다는 거. 네, 8,000원대. 한번 9,000원대 한번 팔고. 파셨었어요? 다시 매수했거든요. 다시 매수하신 거구나. 네. 요 종목에 대한 이제 애착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때까지 주가를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살짝 보이는 거, 여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녹색하고 이제 주황색인데,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나갔어요, 지금. 네. 그쵸, 나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왔다 갔다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이제 얘기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네, 전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다시 7,000원권역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9,000원, 8,000원도 갈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수익권에서. 그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차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데, 이게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움직이는 차트도 그런 그렇고. 것 같아요. 네. 근데 잘못 자칫하면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갈 때에서 못 갔다라 그러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시고, 차라리 쭉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를 노리신다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편안한 종목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편안한 종목을 갑질 종목이라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아컴즈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예. 이런 자리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런 종목을 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시거나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는 전략은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그게 좀 낫겠죠? 괜히 만약에 한 7,000원권에서 그렇죠. 매도하고 네. 한 5,000원권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괜찮으세요. 괜찮으신데 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반등 주면 다행인데 급락을 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그렇죠. 이럴 가능성도 가서 봐야죠. 아니 근데 이번에 회장님 구속한 거 네. 그건이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까? 당연히 그 부분들도 뉴스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주가랑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개인들을 털고 오히려 올라가게 되고요. 좀 전에 NC소프트도 마찬가지. 실적 악화가 나왔지만 어떻게 돼서 주가가 12%인가 11% 급등세를 보였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악재가 터지면 오히려 주가는 개인들을 털고 날아가고요. 개인분들을 이제 터시고 날아가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가 돼서는 그 악재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빠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서 개인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어떻게 해요? 주가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쉬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 7,000원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셀. 자, 마찬가지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죠? 예, 녹십자색 57,000원이었는데요. 네. 57,000원이었는데 어저께 매도를 안 했습니다. 예. 그게 궁금하셔서? 근데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목표가가 네. 7만 원까지 보는데 괜찮으십니까? 7만 원까지도 가능은 한데요.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먼저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주chen 방송이죠. 주chen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 추천했었냐면 그 부분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약주들이 이 고점,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강력하게 당겼던 게 주도주가 제약주예요. 맞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쭉 빠졌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정도, 많은 건 60%도 빠졌습니다. 그것도 이해하시죠? 네. 그렇죠. 고점들이 쭉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주는데 녹십자셀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60일선도 깔고 모양새가 이뻤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추천을 여기서 한 거예요. 5만 원대. 아시겠어요? 네. 자, 그거 포인트 이제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주가는요, 항상 N자형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단기 N자를 주니까 조정을 받고 또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얼마로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니까. 얼마로 보이세요, 여기? N자로 그리니까. 네, 그림을 대충 그리니까 6만 원 정도 보이시죠? 예, 6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가 단기 목표치였던 거예요. 예. 단기.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57,000원 어제 사신 건데 조금 비싸게 사셨죠? 아니, 그게 6만 원대 넘어서 샀는데 그걸 물타기해서 아, 물타기에서 또 낮추신 거예요? 예, 아,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6만 원 사셨으니까 좀 비싸게 사신 건 인정하시죠? 예, 그쵸. 옛날에 산 건데 네. 옛날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 어머님한테 뭐라 그러니까 뭐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공부를. 다음부터는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이쪽은 이제 조금 비싸게 샀다는 거를 이제 N자 목표치를 보니까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싸게 사시면 되는데,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는데, 자, 녹십자셀은 참 좋은 종목입니다. 왜 좋으냐면요. 또 갑니다. 조정받으면 또 가요. 7만원권역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63,000원권역에서 65,000원까지는 보십시오. 왜냐면, 자, 이렇게 아까 전에도 좀 전에도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게 되면 어디서 걸려요? 여기서 깨졌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63,000원짜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에서 추세대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 같은 채널로 같이 그리게 되면 어디서 걸려요? 마찬가지 63,000원에서 걸리죠? 예. 근데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좋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자, 수급도 보게 되면 최근에 11월 6일입니다. 주가를 4,900원까지 4,900원 아니죠. 59,000원까지. 59,000원, 거의 6만원까지 땡기는 데 있어서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쵸? 그렇단 얘기는 이 고점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자원봉사하려고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쵸? 예. 예. 그렇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는 목표치는 6만원이고요. 중간 자리 이제 스윙으로 가는 목표치는 63,000원짜리고 아마 제 예상입니다. 63,0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7만원짜리로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7만원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만원이 아니라 75,000원, 뭐 8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는 63,000원 정도에서 한번 파세요. 파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팔고, 쭉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예, 그러면 그때 63,000원대 매도하고 조정받을 때, 그때 음봉일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렇죠. 전략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 63,000원권에 오게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때 전화 주시면 되세요. 자,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종목의 이제
종목 소개 소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부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갑질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있는 이제 코너인데요. 어제도 한번 했었을 겁니다. 어제 AP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갑질 종목이라는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 때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안 좋은 이제 뉘앙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겁니다.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치이지 말라고. 아까처럼 고점에서 매매 못하시는 분들 고점에서 흔들릴 때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밑에서 돌아가는,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이제 탄력적으로는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다 나중에서는 이제 급등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밑에서 가격을 싸게 사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일단 오늘은요, 어제 AP 시스템에 이어서 광주은행, 광주은행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광주은행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광주은행.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참 바닥에서, 그쵸?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들이 어제 좀 움직임이 좀 강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좀 강세가 좀 나왔는데, 뭐 주가는 뭐 맨날 빠지지 않고 맨날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역사를 반복을 하고 되풀이를 합니다. 은행주들이 그동안 이제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지금까지 시세를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제 악재도 있었고 뭐 여러 악재도 있었고 했는데 맨날 이제 주가가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은행주들, 특히 우리은행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이제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주면서 광주은행 쪽도 한번 바닥을 치고 한번 움직이는 상승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 포인트. 자, 추세를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넘어갔죠. 한번 넘어가고 조정을 받고 이 추세대 여기를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한 거예요. 깨진 거 아닙니다. 지지를 하고 자, 그 다음 추세선 고점과 고점의 두 개를 그렸더니 어때요? 야, 참 그림을 참 이쁘게 만들어 놓죠? 다시 이중마켓 만들어 놓고 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조정받을 때 또 여기를 또 지지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요 고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두 개를 그으니까 여기를 지지를 한 겁니다. 즉, 광주은행은요, 차트대로 이쁘게 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말을 참 잘 듣는다. 주가가 주가대로 잘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차트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저점 라인을 지금 두 번, 세 번을 지금 찍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찍고, 지금 최근에서 62선을 돌파를 하면서 전저점들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수급 포인트가 최근 바닥을 찍다 보니까 수급 포인트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가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서 좀 조정받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장대 양봉의 기준선. 아까 전에 공부를 좀 시켜드렸는데 중심선 정도 내에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한 흐름에 있는 차트가 되는 거고 618 자리 정도,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텐데 요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때 사셔도 뭐 크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뭐 차트가 죽은 건 아니에요. 항상 이 시가 부분들,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들이 이탈이 됐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손절선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스윙 손절선은 여기 있죠. 전저점. 이걸 이제 분차트 나중에서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분차트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저점 라인들은 이제 손절선들이 어디가 되면 이제 7,800원 정도 라인이 되는데 제가 아마 이 종목을 손절선을 8,000원 잡았을 거예요. 이건 단기 대응하시라고 이제 8,000원 잡은 거고 스윙은 7,800원입니다. 그거에 잡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장대항공의 시가 8,000원 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하시면 되고 매수 가격은 조정받을 때 8,300원 중심 가격이죠. 8,300원권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 내에서 사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갑질 종목,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나중에서 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아마 AS 또는 종목에 대한 이제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갑질 종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담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 4833님 매수해도 될까요? 자, 한샘.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이 얼마죠? 아, 매수해도 될까요군요. 자,
잠깐만요. 차트가 일단 조정권역에 있고요. 일단 반등세는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그으면 요까지 되는데 빠질 수가 있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관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게 되면 반등 포인트는 분명히 나옵니다. 반등 포인트는 분명히 나오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을 제가, 차트를 이렇게 해놓고 설명해 드릴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상승 추세대에 있는 종목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 왜 안 좋다라는 얘기를 가끔 이제,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상승 추세대와 하락 추세대와 박스권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박스권이 지금 약간 찌그러졌는데, 손을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상승 추세되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되는 종목은 당연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상승 추세되어 있는 종목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특징이 있고요. 이 추세대 저점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자리를 안 깨고 계속 올라가는 그 상승 채선을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권역은 당연히 이렇게 고점 주고 내려오고 고점 주고 내려오고. 자, 먼저 아까 시장은 지금 무슨 권역에 있다고 지금 다시 박스권을 회귀했습니다. 일단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상승권역에 있는 종목은요, 물려도, 예를 들어서 고점에, 여러분들 추경무에서도 물려도요, 조정받으면 다시 고점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돌파를 하죠? 이렇게 고점에 물려도요, 상승권역에 있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은요, 이렇게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물린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종목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되어 있는 종목은요, 만약에 고점에 물리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고점을 다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에서 제대로 샀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반등 줄 때 뭐 해야 됩니까? 수익 났다고. 좋아라 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팔아야 수익이죠?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저점을 깨고 또 빠집니다. 자,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거나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매매할 때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추세대가 돌 때까지 혹은 차트가 상승으로 돌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종목이 바로 한샘입니다. 한샘은요, 장기 추세대가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장기 추세대는 깨지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62선을 강하게 올라갔던 요 자리가 깨졌어요, 지금. 요 자리죠. 얼마냐면 27만 5천 원짜리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장기 추세 자리는 저점과 저점을 긋는 자리.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17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때에서는 이제 반등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좀 지우면은 안 되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요거를 좀 크게 그리면 좋은데, 이렇게 박스권역을 혹은 이제 중심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거를 널려서. 자, 제가 그리니까, 이제 좀 보이죠, 이제. 그림이 좀 보이죠? 좀 전에 아까 공부하셨던 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물려도 어떻게 된다? 빠져나오거나 수익이 나옵니다. 고점에 물려도. 근데, 하락 추세에 있을 때서는 특히 요 자리가 깨지게 되면, 한 번 더 빠지면서 17만원짜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지 못하는 분이라 그러면 물린 다음에서 절대 나는 못 팔아. 이런 분이라면은 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차라리 차트를 거꾸로 놓았을 때 이렇게 거꾸로 놓는 요런 종목을 찾으세요. 요런 종목을. 많이 빠진 종목을 공략하시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일단 아직 약세권에 있는 조정권역에 있으니까 바닥을 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셔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17만원권역으로 내려가거나 15만원권역으로 내려가면 그때서 매수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차트가 거꾸로 되어 있는 애들을 차라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약세권에 있는 조정권역, 지금 22선 돌파도 못하고 있고,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더 빠지면 그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는 문자 말고 그때는 전화 주시면 그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 제약 매수해도 될까요? 자, 우리들 제약. 자, 아까 차트 모양이 아까 질문하셨던 뭐죠? 갤럭시와 컴즈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지금 차트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요것도 매매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어렵기보다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대응하세요, 이것은. 매수 지금 정도에서 가능해 보이시고요. 가능해 보이시는데 이제 거래량이 좀 없네요. 일단 매수하게 되면 여기는 지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6,500원. 그럼 아까 전에 갤럭시아 컴즈하고 뭐가 좀 틀리냐면 갤럭시아 컴즈는 61선이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하세요. 이런 거는 노트에 적고 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차트의 61선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1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물론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의 주가 가격을 다 산출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60일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평균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60일 밑에 하단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대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반대로 지금 갤럭시아 컴즈가 아니라 우리DR 제약 같은 경우는 62선 위에서 놀고 있죠. 놀고 있다는 얘기 좀 그런가요? 자, 60선 위에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60일 동안에서 이제 샀던 사람들은 다 수익 권역에 있고 이런 차트들은 대부분 좀 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어려우시면 얘기를 그냥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61선 위에 있는 종목은 강하다. 62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저항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약하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약이 좀 더 차트가 더 좋고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건 매매가 가능하신데 대신 62선 권역이 전저점 라인이죠. 그리고 분차트를 보게 되면 요 자리가 강력한 지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6,400원 권역, 6,500원에 400원 권역은 깨지면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에서 매수 포인트의 매수의 양봉이라든지 매수 시그널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 매수하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실리면서 양봉이 7천을 돌파하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에서 매수 공략을 해보세요. 지금 막 사지 마시고. 지금은 약합니다. 사봤자 안 움직여요. 벌써 안 움직인 게 벌써 지금 2달 동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양봉에 거래가 실릴 때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6,400원에서 6,5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손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 대응으로는 박스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탄력이 조금 지금 횡보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죠? 자, CJ제일제당 매수해도 될까요? 자, 6794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 마찬가지 좀 전에 얘기했었던 한샘하고 좀 비슷하죠? 뭐가? 61선이 밑으로 하향하고 있고, 밑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것도. 그래서 조정 권역에 있고요. 조정 권역에 있고, 크게 보면 박스권이 여기, 그리고 추세대를 그리게 되면, 일단 이렇게 그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N자로 내려가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바뀐 종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추세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냐면요. 요 자리, 그러니까 30만원 위에 있는 전저점 자리 32만원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폭포수가 밑에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계곡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계곡물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쉬우세요? 당연히 타고 내려가는 게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쉽지 역행을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추세 흐름이 흘러내리고 있을 때서는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하락 추세 때 어떻게 그랬죠?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반드시 팔아야지만 다시 저점을 깨질 때에서 안 깨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어떤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힘 자체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폭포수를 내려 타듯이 물의 흐름의 방향대로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편안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갑질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은 매매하기도 편하고 물려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런 종목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도 지금 약간 꼬여져 있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1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권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망을 하세요.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 마찬가지 이것도 한 30만원 권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전화 주시면 그때서는 제가 저점 매수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저는 원래 이제 선물 지수를 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편한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나 이제 선물 지수나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물 지수는 뭐냐면 코스피의 2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산출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하고 선물 지수가 비슷한데, 자, 선물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장중에서 급락세가 그러니까 한번 빠졌던 부분들이 나왔지만 전저점을 좀 지지를 하면서, 전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오늘 하방 경지 좀 보여주면서 일단 여기 박스권 권역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꼴이 좀 달리고 있는데 항상 수급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세요. 수급이, 매도세가 나오는지 매수세가 나오는지. 자, 지금 이게 멈춘 게 아니라 그런다면 아침 수급에서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꼬이거나 뒤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서 흘러가고 있는 대로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고 계속 코스닥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하방 경지를 계속 보여주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안 그래도 그쵸, 하방 경지 아침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방 경지 지금 정도로 보여주고 있으면요. 일단은 반등세를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반등세를 좀 노려보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던 애들이 있다면 좀 저점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급 부분이 개인분들이 매수했었던 부분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하시는 건 좀 금물이시고요. 많이 빠져있던 종목 중에서 양봉이 나오는 거. 아까 질문하셨던 종목 중에 이제 IT 관련주 쪽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많이 빠진 종목에서 양봉이 나오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겠다면 아침마다 제가 10시부터 11시 진행하는 이 주상전화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사고 혹은 물타기를 어떻게 하는지 음봉에서 막 빠질 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하방 경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시장 잘 참여하시고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상전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